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르노 마스터 차를 타면서 이 단점하고 장점을 한번 정리는 하는 게 좋겠다 생각돼서 사실 이걸 저도 캠핑카를 만들기 전에 되게 많은 영상들을 봤거든요. 제가 뭐 최근에 보는 거는 이제 뚝지라는 르노 마스터 안에서 이제 당뇨를 앓고 있는 부부의 그 삶을 그리는 뚝지도 많이 보고, 사실 저도 저희 집안이 당뇨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식단을 하냐, 그런 것도 보고 있고, 또 이제 벤타는 호두 그 채널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어서 보고 있고, 또 슈퍼TV도 많이 봤고,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길게 더 자세한 얘기를 좀 계속해서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는 얘기를 계속 안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타면서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구매하시기 전에 좀 알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좀 더 많은 이야기가 풍성하게 없어서 저는 그게 조금 불만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뭐냐, 저는 이거를 데일리카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르노 마스터 캠핑카를 살 때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한 달에 4번이나 5번, 혹은 주말까지 치면 8일 정도를 사용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중에 매일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일을 사용하는 거죠, 최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데일리카로 사용할 때 문제가 없냐? 네, 문제가 있는 경우와 문제가 없는 경우를 나눠보면은 이게 시내 주행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타는 거는 오히려 엔진에 문제가 없고 오랫동안 오히려 경유 차량이니까, 디젤이니까 더 오랫동안 탈 수 있는데, 이게 시내 주행이면은 상당히 데일리카로 쓰는 게 어렵겠다. 그 이유가 엔진이 수동이다 보니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까지 있을 때 계속해서 변속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엔진에 무리가 가가지고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 왼쪽 오른쪽 클러치를 밟는 왼쪽 무릎이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겠다. 특히 여성 운전자는 더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오토미션이 막 그리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일리카로 쓸 때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내 주행을 제가 최근에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점으로 첫 번째로 꽂았습니다. 수동이 사실은 시내 주행은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어찌 보면은 캠핑을 하려고 고속도로를 타서 멀리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찌되었던 가까운 곳을 계속 탄다 그러면, 변속 기어를 많이 쓰거나 고속도로에서 막히는 경우나 그러면 계속 1단, 2단, 3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르노 마스터도 생각보다 캠핑카로 만들면 비싸다라는 거. 최소 5천만 원이 넘는 기본 금액은 비싸다라는 거. 제 입장에서도 그랬거든요. 저도 누구나 다 대출 받고 지금 시기에 다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선택을 했냐라는, 저도 친구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다 보면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을 안 받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특히 이제 한 3년 정도 저는 계속 유튜브 보면서 이게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이전에 타고 있었던 차들하고 굳이 내가 캠핑카를 사야 되냐라는 그 간격 안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어디 가면 잠을 못 잔다는 거. 차에서 제가 잡았거든요. 그걸 아껴보려고, 그 호텔 모텔비를 아껴보려고 정말로 1인 혼자 가가지고 지낼 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비싸게는 10만 원, 더 하면 15만 원. 정말로 모텔 싼 데 가도 지금은 5만 원, 6만 원, 7만 원이니까. 근데 그것들을 조금 아껴보려고 차 뒤에서 잤는데 정말 허리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캠핑카들이 다 비싸다. 그 중에서도 르노 마스터는 어디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서 하나씩 추가되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이 7천, 8천, 9천, 1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차를 지난 영상에서 5,500 합쳐가지고, 중고차 2,700이랑 그 다음에 제작비 2,800 합쳐가지고 5,500에 맞춘 것에 제가 선택한 거는 전기 시설에 대한 부분과 청수 호수에 스테인으로 해준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AS 김포, 좀 먼 김포고 좀 가는데 힘들지만 언제든지 전화해가지고 고쳐주세요, 언제든지 뭐 물어보고, 이게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자꾸 회사들이 없어지고 갑자기 사라지고 하는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오히려 큰 회사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문제가 있지, 자꾸 혼자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 포스코 캠핑카 대표님도 혼자서 다 일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대공원에 이 코끼리 모양의 열차 같은 것도 혼자서 다,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할 때는 그때 일용직
어떤 분을 부르다 같이 하고, 어쨌든 대부분 혼자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서 뭔가를 물어봐도 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서 저는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르노 마스터가 다른 차들보다는 비싸다. C타입의 또 다른 것들도 분명히 4천만 원대도 되게 많은데, 특히 스타렉스로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1,000만 원, 1,500만 원은 비쌉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단점은 비싸다. 르노 마스터는 어쨌든 비싸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이 뭐냐면은 조수석입니다. 네, 이게 운전석은 그나마 조금 약간 푹신한데, 조수석은 이게 리클라이너가 안 됩니다. 예, 그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고 운전석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사람하고 저희 애들 탄다 그러면은 한 명은 또 못 타고 한 명을 가운데 태운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조수석이 리클라이너가 되게 문제가 있다. 저거를 또 바꾸려면 또 엄청나게 비싼 100만 원 이상, 뭘 바꾸려면 다 1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비용, 저 입장에서는 아직 뭘 모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조수석이 세 번째 문제고, 네 번째는 제가 지금 사용해보니까 부부 둘은 정확하게 안정감 있게 자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여기 앉아서 밥 먹는 거나 이는 정확하게 맞는데, 이 공간에 대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G1 모터스 처음 G1 모터스 쪽에 가가지고 직접 가서 한번 타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공간에 예민도가 있어요. 특히 아내들은 집 큰 거를 원하잖아요. 오히려 남편분들은 오히려 그냥 좁은 곳에서 우리가 형평상 살 수 있으면 돼. 그게 이제 기본인데, 여성들은 애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고, 뭔가가 애들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움직이기에 좋고,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큰 집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좁다라는 거에 예민한 분들은 사실 이 르노 마스터가 차체는 커 보이지만 들어오면은 좁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단점이지 않을까. 근데 저처럼 혼자 이거를 많이 대부분 사용하고, 정말로 가끔 아이들 방학 때만 그때만 가는 걸로만 봤을 때는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3인? 3인이 간다? 그러면 한 명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주차를 해보니까 이 주차에 대한 앞뒤 좌우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분들 아니면은 이거 그 어라운드 뷰를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뷰를 찾아보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찾아봤는데 55만 원에 해준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자체가 어라운드 뷰가 55만 원이고 플러스 설치비,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도 어떠한 그 옵션이 있는지를 합치면 거의 다 140만 원. 네, 기본이 1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결국에는 주차를 어렵게 여기는 분들, 뭐 남성 운전자든 여성 운전자든, 저는 이렇게 또 오랫동안 차를 운전했고,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는데도 제대하고 한 23, 4년 지나면서 다른 차를 타다가 이런 큰 차를 한번 다시 타는데 감각이 확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동도 자주 껐습니다. 주차할 때도 시동 꺼지고 타면서도 시동 꺼지고, 그만큼 이게 주차할 때도 좀 문제가 있더라, 큰 차들은. 요거 한 5번째 단점으로 보고요. 6번째는, 요거는 이게 차를 타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저는 사실 이게 차를 받은 지 며칠이 안 됐는데도 휴게소에서 있으면, 지금도 여기가 휴게소인데요, 어떤 분들이 여기 노크를 해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남의 차에 이렇게 노크를 해서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찌 보면 낯선 거? 한 번도 그러지 않아서 뭐 앞으로 가면서는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것도 그냥 온전히 스텔스 차박으로 저는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문이나 이게 13인 버스는 창문 자체가 넓게 원래 되어 있지만, 이거는 3벤이거든요. 벤이니까 르노 마스터는 총 4종류입니다. 버스 15인 13인승 말고 벤 2개가 있습니다. L과 S. S는 스탠다드의 요거보다 좀 작은 스탠다드의 S고, 그리고 요게 지금 L, 그거보다 폭이 한 50cm 긴 지금 L 버전인데, 이 3벤을 딱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위에 태양광 패널을 딱 보자마자 이게 캠핑카라는 거를 딱 느끼고 바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거의 문도 열어놓지 않고 지금 지내고 있긴 하는데, 이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저는 예뻐서 샀고 이거 좋아서 그런 걸 다 가지고 이제 선택했는데 눈치를 보게 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 그 다음에 7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 머리를 감고 잠깐 씻어 보니까 이게 물이 빨리빨리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물 걱정을 해본 적은 없는데 갑자기 물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나마 중요한 거는 이건 150리터입니다. 최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리터 해주는 데가 없다고 알고 있고 아마 145 슈퍼TV인가 예전에 봤을 때는 140이 최대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건 150입니다. 1리터짜리가 150개가 들어간다는 건데도 제가 이렇게 물을 저는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막 물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 오수에 대해서 50리터인데 오수 부분도 조금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버려야 되는 장소, 저는 차를 세차하는 곳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옷을 버릴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50리터면은 버려야 되는 양이 자주 세차장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돈 쓰는 거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게 조금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이 전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 항상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라고 했을 때 차 자체의 관리도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캠핑카 자체에 대한 전기에 대한 관리 문제가 항상 좀 불편하고 걱정되고 불안한 거, 요거에 대해서 8번째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9번째는 일반 차들 타던 분들이 이 르노마스터를 타면 아무래도 이게 떨리는 현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력적인 문제가 확실히 오더라. 이게 20대 30대 분들이 타는 거는 뭐 견딜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40, 50 넘어가면은 진짜 이 노화가 엄청 심하거든요. 이제 차 한번 길게 타면은 피곤해가지고 거기 도착해서 분명히 몸이 약간 다운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의 소음, 방음 이런 떨림 현상들 때문에 이게 좀 다른 차들보다 단점이 있다, 르노마스터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아까 잠깐 연결되는 부분 같지만 4인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족이 자녀 둘인 가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4인은 전혀 탑승하지 못한다는 게 지내다 보니까 집사람이 자꾸 애들 다 못하면 어떡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2대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때. 다 가려고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지속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가족들이 전체 이동할 때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11번째 단점은 지하주차장이 불가능합니다. 네.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기본적인 아파트는 방문할 때 대부분 하지 않나요? 근데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아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고 항상 그 고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설정할 때, 내 차 설정할 때 그 고를 설정하면은 내비게이션도 알아서 이렇게 그 넓은 곳, 고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곳을 안내를 하는데 좀 더 넓게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12번째는 캠핑카에 개조한 이 시설 말고 문제는 차 자체, 르노마스터의 차 자체의 서비스 센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는 많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정리를 해서 도대체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를 쫙 조사해 봤거든요. 정말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많긴 한데 각 지역마다 다 있긴 한데 막상 전화하면은 르노 차들을 서비스하는 거지 르노 마스터처럼 4주식으로 4개 양쪽에서 다 올리는 4주식 리프트가 없기 때문에 이걸 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제가 하남 초이점에 르노 마스터 서비스 센터를 추천한다고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4주식 리프트가 있는 곳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 이게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크게 12개의 단점을 한번 생각해봤고 앞으로 타면서 더 단점들이 늘어나면 그것도 더 많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점을 정확하게 모르면 구매할 때의 후회가 계속 늘어나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단점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거는 장점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장점 지금부터 이제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저는 연비였습니다. 제가 하이브리드를 최근에 그 그랜저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를 해가지고 했었고 그 전에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를 타다 보니까 최소 연비가 24, 23 고속도로에서 잘 타면은 거의 정말 올라갔거든요. 25 이상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다른 차들을 거의 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데 이 수동이기 때문에,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가 사실은 높습니다. 이게 다른 캠핑카들 제가 유튜브 보면은 6, 7, 8, 9 이렇게 나온다.
잘 타야 9다. 그런데 대부분은 6 나온다.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최소가 11입니다. 르노마스터는.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면 14까지, 14, 15까지도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무게로, 이 정도 크기에 13, 14, 15까지 나온다는 것은 확실한 장점이지 않을까. 돈을 조금이라도 가장 오래 타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기름값이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여기에다가 책이나 뭔가를 많이 넣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무게가 딸리냐 안 딸리냐는 부분을 저는 좀 따졌었거든요. 옛날에 소나타하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때 그 책 가득 한번 실어봤는데 차가 힘이 빠집니다. 네, 놀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 르노마스터는 확실히 힘이 좋다라는 거. 150마력이라 하는데 네, 그쪽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110, 120 달려도 문제가 없고 무거운 걸 넣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그거는 확실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무게가 조금 있으면서 달리면은 옆에서 이게 풍절음, 이게 2020년 전 버전은 측면에서 오는 이 풍절음, 측면에서 오는 이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기능이 2020년부터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기능도 상당히 좋고, 어쨌든 달리는데 흔들림도 없고 힘도 좋고,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수납함이 생각 많습니다. 여기는 캠핑카를 만들면서 만드는 수납함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운전석과 조수석 곳곳에 조수석 밑바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부분 운전석하고 조수석 전체에 15개 정도의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빼곡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수납 공간.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겨울 때 주머니가 많으면 좀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장점이 좀 컸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하 주차장은 단점이지만 지상 주차를 했을 때 일반 차들, 승용차들하고 똑같이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가장 저는 장점이 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의 차선에 정확하게 완전히 꽉꽉 차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건 정말 장점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단점에 이걸 비싸다고 했는데 캠핑카 말고 차 자체에 대한 장점 가격비가 있습니다. 솔라티, 이거하고 거의 흡사한 솔라티와 비교했을 때 솔라티는 기본이 6,500이거든요. 프리미엄까지 가면 1억으로 알고 있고, 근데 거의 흡사한 버전이죠. 물론 안에 사양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근데 공간 활용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라티는 6,500인데 이 차는 3,500이고, 저는 중고로 사서 거기다 800이나 더 싸게 어쨌든 샀지만, 그런 가격이 솔라티와 거의 동급으로 봤을 때 저렴하다라는 거. 네. 거기서 시작되는 부분은 확실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든 차가 그렇겠지만은 잠깐 휴게소든 어디든 어디 갔을 때 이렇게 개방감을 따지잖아요. 이게 제가 뒷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실제 저는 아직도 바닷가나 이런 쪽은 안 가봤지만 어쨌든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그때 활짝 열 때 다른 차들은 그런 개방감을 많이 갖지 않는데 이 차는 정말 큰 개방감이 있겠구나라는, 그게 장점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기동성 부분입니다. 기동성. 저도 여행을 많이 가지는 않을 거고 안 가겠지만 뭔가 짐을 많이 실어야지 가고, 카라반, 특히 저는 이제 기동성을 보면 카라반하고 이 르노마스터를 비교했을 때 카라반은 되게 많은 준비, 되게 많은 결심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르노마스터는 그냥 짐 실었다가 바로 출발하면 되니까 그런 기동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네. 저도 주변에 차들 많이 보고,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소를 평생 운영을 하셔서 저는 정말 많은 차를 정비소에서 봐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런데 예쁩니다. 저는 오히려 디자인으로 보면은 2020년 이 버전보다 이전 버전이 훨씬 더 날렵하고 더 좋게 느껴지긴 하는데, 비슷하니까 어쨌든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홉 번째 장점은, 사람들이 이 차가 수동이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시동이 꺼져도 클러치만 이렇게 밟아도 시동이 걸리거든요. 네. 이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온전한 옛날 수동이 아니라는 거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타고 가다가 이 클러치만 밟아도 시동이 다시 걸려. 꺼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 꺼져서 불편할 필요 없고, 그리고 경사진 곳에서도 3초 동안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잡아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때 클러치만 밟으면 다시 또 시동 걸리니까 가면 돼 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클러치만 밟아도 시동이 걸리는, 온전한 불편하게 느끼는 수동이 아니라는 장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게 전륜이라는 거. 네.
물론 이제 복륜이면 차가 두 개고,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보통 이런 큰 차들이나 이런 차들은, 그 상용차들은 뒤에 복륜도 많잖아요. 바퀴가 두 개인 복륜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륜이면 힘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번째는 그 일반 차를 타다가 이 르노 마스터 타니까 시야가 정말로 넓고, 또 버스 운전 기사분하고 제가 동시에 횡단보도에서 딱 섰는데, 신호등에 걸려서 섰는데, 딱 보니까 제가 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일반 큰 차, 덤프트럭이나 일반 버스 중에 높은 버스하고는 차이가 좀 났지만, 그냥 시내버스하고 동시에 섰을 때는 르노 마스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야, 운전할 때 넓은 시야, 넓은 곳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정말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12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허리를 펴고 지낼 수 있는 거. 얼마 전에 그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사실은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슈링킹이라고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신경이 여기 등에 있거든요. 등을 이렇게 숙이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생활에서. 그런데 이거를 허리를 펴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스타리아는 만약에 위에 루프탑을 하려면 이걸 또 올려야 되고 이런데, 이거는 그냥 타서 허리 펴고 다닐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단점과 장점 이야기 해봤는데, 이걸 구매하셨던 분들도 좀 잠깐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